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급증의 비밀. 갑자기 9월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원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야, 뭐 때문에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지? 흔히 말하는 가을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이사철? 그런 게 있는 것일까? 그딴 건 없다. 어느 투자자의 이실직고, 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혹 가다가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말투나 이런 걸 들으시고 로이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이조. 야, 이 사람 찾아보니까 엄청났어요. 구독자 한 50만 명 정도 되시는 게임 유튜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로이조. 또 어떤 사람은 또 로이조 방송에 가서 님하고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부산이 지금 4주째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광주는 보합, 나머지는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까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오기 전에 제가 댓글을 하나 캡처해봤어요. 한 2시간, 한 3시간 전쯤에 달린 캡처본인데요. 지금 몇 달째 몇 프로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8달째 9% 정도 올랐어요. 전고점 대비로 보지 말고 전저점 대비 몇 프로 올랐는지 보세요 라고 이야기. 이런 댓글은 한 58,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은 자, 시장이 쭉 상승하던 시절에 계속 오른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요 반등하는 타이밍에 와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 우리 기준점 하나만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봐도 된다. 라는 말씀도 지속해서 드려왔고요. 이 투자자의 이실직고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살고 싶은 대단지 신축 위주 지표되는 아파트를 봐야지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시장이 오른다 이야기하면은 그 시장 좋다 하면 전반적으로 부산이 다 오른다 이러면은 그건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가 오른다로 갑자기 압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 그리고 또다시 어느 구에서 해수동만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위기는 조금 더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수동 중에서도 신축은 잘 나가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다시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부산 잘 나간다, 전국에서 몰려든다, 이 정도는 돼야 잘 나가는 것이지, 지금 특정 아파트 몇 개를 거론한다 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시장이다. 이 투자자의 이실직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이냐? 주택담보대출이 미친 듯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1분기에서 2분기를 거치는 동안 약 14조 정도 돈이 투입되었어요. 1분기에 얼마 투입되고 2분기에 투입되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또다시 가계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왜? 특례가 남아있으니까 순전히 특례의 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자, 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 와중에 님은 과연 남들이 살려고 달려들 때 팔 용기가 있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남들이 살려고 달려들 때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같이 달려들면은 정말 2020년 혹은 21년 초에 그 꼭지를 또다시 잡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에는 돈이 투입될 때만, 막대한 부채가 투입될 때만 오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특례보금자리론 이틀 전에 뉴스 기사를 찾았어요. 찾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7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한 차례 올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7월달 뉴스에 이어서 한 달 만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또 올렸어요. 일반형 0.25%, 0.25% 이렇게 올리니까 어느덧 일반형의 하단은 4.6%입니다. 아마 4.6에서 4.9% 정도 될 거예요. 요 고정금리 세죠? 이 금리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금리는 아닌 상황까지 특례 금리는 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의 이점이 있죠. 소득을 옳게 보지 않는다든지 DSR을 우회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나 소진되었나 살펴보니까 총 39조 6천억이죠. 39조 6천억 중에서
89.4%가 소진되었습니다. 89, 10% 남았어요. 지난 한 달간 돈을 4조 3천억을 썼어요. 자, 남아있는 돈이 이제 39조 6천억이기 때문에 대략 4.2조 정도. 그럼 9월 말 되면은 끝나죠. 제가 9월 말쯤 되면은 특례보금자리론 끝이 날 것이다. 원래는 7월 말쯤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유효 신고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신청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있었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빨간색 숫자 요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거든요. 요 비율을 살펴보시면 신규 주택 구입을 구입하는데 60%나 몰렸어요. 초창기에는 40% 정도, 10명 중에 4명 정도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6명이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뛰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특례 같은 일은 좋은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님은 지금 막차를 타고 계신 겁니다. 막차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더라. 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돈 하여튼 지금 거의 바닥 납니다. 지금 이 상태로 8월달 지금 거래량 좀 양호했죠. 8월달 거래량 자체도 양호했어요. 그 순전히 돈빨이었다. 딱 9월달 되면 종료된다. 다만 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르면서 일반형 수요는 줄어들고 우대형 뭐 신혼특공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형식으로 가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났다. 그래서 뭐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이달 중 목표 공급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 이 뉴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예측했죠. 아마 제 이전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9월 말쯤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이 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융당국은 목표 공급액이 조기에 소진되어도 내년 초까지 주택 금융 공급을 위해서 상품 판매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면 이거 돈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재원은 어디서 돌고 돌아서 나오겠지만 달러 팔아서 이 주택시장 떠받친다고 제가 어제 광분을 했었죠. 달러 팔아서도 하고 다른 쪽 세금으로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지만 결국 세금은 한 덩어리니까 이거 달러 판 돈으로 집값을 떠받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내년 초까지 돈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게 돈을 계속 공급한다면 빚내서 아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공급하려는 의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끝이 나면 시장도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가을장이랑 가는 것은 없더라. 9월달 지난 17년부터 22년까지 그 6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9월의 거래량은 늘 처참했어요. 가을정이라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8월의 거래량 굉장히 지금 1999건이잖아요. 요게 이번 달에 많으면 2400건, 적으면 2300건.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의 거래량을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었다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소진될까봐,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3일자로 9월 7일자로 오른다고 했던가요? 여기 날짜가 있었는데 아마 9월 7일자로 금리가 오른다고 했어요. 그 뉴스가 이미 먼저 사전에 퍼졌기 때문에 8월 달에 뒤늦게 부랴부랴 사람들이 아마 야, 지금 대출 안 받으면 못한다. 사자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대출을 받으면서 8월의 거래량을 확 끌어올립니다. 순전히 이거 돈빨이죠. 대출 내주는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왜 올랐나요? 뭐 MBS 뭐 채권을 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사더라는 거죠. 그 금리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차곡차곡 올리고 그것이 또한 다른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시장 금리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소수의 특례보금자리론 받는 사람은 혜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시장 참가자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전체 시장을 죽여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8월의 거래량도 대단했고 9월의 거래량도 대단할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여기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4.3조가 투입이 되었고 4.3조가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4.2조 정도 4.2조 정도 남아 있거든요. 요 돈이 아마 9월 달에 거의 다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2,300건, 2,400건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9월 달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10월 달부터는 이제 뭘로 갑니까? 10월 달부터는 이제 또 신생아 특례 이런 거 있죠. 신생아 특례로 가려고 하겠지만 신생아 특례는 기존에 나왔던 특례보다는 그 힘이 약할 것 같다는 분석은 제가 이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댓글 잠깐만 볼게요. 네, 허무승님 반갑습니다. 네, 댓글 1등이시죠? 허무승님 감사합니다. 가통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계부채가 높다고. 근데 그 뉴스 기억나시나요? 카카오뱅크 8월 30일자 뉴스인데요. 1주택자들은 더 이상 주담대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줍니다. 아마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점점 줄어들죠. 왜 줄어드나요? 연체가 많이 되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 한마디로 빚쟁이가 빚을 못 갚아서 빵꾸 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 부분을 메꿔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대출은 조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다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을 선포한 카카오뱅크. 아마 다른 은행들도 그 뒤를 이어갈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한다?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태우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급하게 땡겨 쓰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거래량 급증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피카피카님 감사합니다. 해운대 해무님 감사합니다. 해운대 해무님도 댓글 네, 늘 감사합니다. 부산만 힘을 못 쓰고 있더라. 왜 부산만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나? 물론 요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보합도 갈 것이고 반등도 갈 것이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세종시 오늘 몇 분 안 보셨어요? 제가 요거 특별 방송을 찍어서 대구에 올릴까 부산에 올릴까 고민하다가 요 근래 부산 시청자들이 더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세종시 내용을 올려드렸거든요. 먼저 반등에 성공한 도시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은 의미 없는 비율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뭐 전고점까지 가고 이런 사례들이 없어요. 이 신고가의 정체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20년, 21년, 22년, 23년 요때 입주했는 아파트들 그동안 거래 가뭄을 보이다가 한 건씩 빵빵 나오는 그런 신고가 그 정도밖에 없더라. 근데 그 신고가가 아니더라. 주간 거래량 보시면 부산만 거래량 좋았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 부산입니다. 파란색만 좋았는 거 아니에요. 자, 신생아 특례에 애 낳으면 취득세 500만원을 해준다 그러고 특례 전세까지 해서 전세 시장도 살려주고 50년 주담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집 더 사라 그러고 3% 후반에 주담대도 막 나왔었고 특례보금자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엄청난 지원 사격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지역들도 지금 8월달 끝판 들어와서 거래량 부쩍 늘었습니다. 예, 요 꼭지 보이시나요? 막 치고 올라가죠. 막 치고 올라갑니다. 네, 37조, 38조 더, 거의 요 정도 상태에 머무를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요 정도 상태에서 머무르지 싶어요. 아마 부산 기준으로는 주간 거래량이 600건대 정도 나올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근데 딱 여기 뭔가 가두리 장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딱 특례 돈 풀려 있는 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요 정도 수준만 들어간다. 전국에 부산에 집 사러 몰려들고 이런 시장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무슨 또 지원 사격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자,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자, 이것이 뉴노멀일지도 모르겠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부산의 거래량은 1000건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2000건대. 과거처럼 4000건, 6000건, 8000건, 10,000건 가는 이런 시장은 이제 나타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여기에서 또다시 폭등이 일어난다?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된다? 지금 소득 수준, 지금 경제 성장률,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봤을 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래 신고는 8월에 거래 신고는 지금 80% 정도 완료된 상태거든요. 81% 정도 아마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월 9일자까지 부산이 1999건의 8월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면 20% 정도 더 추가하면 2400건의 거래량입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 아마 최고의 거래량을 8월에 기록할지도 모르겠어요. 9월도 그만큼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제가 거래량 2,000건이 아니고 진짜 한 3,000건, 4,000건 거래량이 꽃배기로 이렇게 막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면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찔끔찔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영향, 정책 금융의 영향 이런 부분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요. 대구도 1,800건에서 거의 한 2,100건 정도까지 거래량이 늘어날지 모르겠고, 그렇게 본다면 여타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최고 거래량,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또 특례보금자리론 또 40조 정도 돈을 더 풀죠. 거기에다 신생아 특례까지 있죠. 그래서 돈을 정말 40조, 60조 푼다면은 그 돈 푼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생각해보고, 야, 한 파스 더 하고 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출구 전략은 정말 한 2년 정도는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끊임없이 정부에서 특례라는 이름으로 돈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때쯤 되면은 아마 가계 대출 총액이 뭐 2,000조도 훨씬 넘어갈 정도로 돈이 풀려야 될 거예요. 지금 1,050조 정도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 정도로 공급해준다면 정말 1,150조, 1,200조 정도 그 정도까지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때쯤 되면 자영업자 하는 사람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정말 죽는다고 나자빠질 정도로 아마 소비는 더욱더 감소하고 물가는 더 오르는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지역, 인천과 약 비슷한 상태의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거래량 흐름은 양호한 듯 하지만 이 빙하기 선 있죠. 제가 요 9,000으로 설정해뒀고 만으로 했을 때 부산이 빨간 불이 들어온 지가 올해 들어서 계속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죠. 울산도 거래량은 안 좋지만 울산은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대전이 지금 상태가 제일 좋죠. 요거 보고 주간 실거래가 지수 보고 뭐 매물 추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대전이 그나마 낫네. 근데 그나마 낫다는 대전도 나중에 뒷부분에 매물량을 살펴보시면은 대전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흐름을 다 같이 타지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쏠림 현상, 과거에 부산 정말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부산 규제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2019년 10월 이맘때, 이제 이런 때가 야 또 올까? 그래서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야 과거에 한번 억눌려 있어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들더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가 전국이 같이 하락하고 같이 반등하고, 물론 시차는 약간 있어요. 그 과거에는 그 시차가 뭐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꽤나 길었거든요. 이제는 지역별로 시차가 길어봐야 3개월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버스 타고 와서 몰려든다, KTX 타고 와서 몰려든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뉴 노멀일 것 같다. 부산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이 선, 지금 여기 요 선만 뚫으면 그나마 시장 상황이 조금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나마 이 선을 뚫은 곳은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는 곳은 대전 정도만 지금 빙하기가 좀 해소되어 있는 모습, 그 정도. 부산이 거래량 면에서는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 와가지고 밑에 댓글창에 그렇게 해코지하는 이유가, 이 거래량이 시원하게 빵빵 터져주고 가격도 올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산의 전세 거래량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는데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진 않더라. 부산 그래도 인구 330만의 도시면은 가장 활발해야 되는 거래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래량도 인천이나
대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네,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 전세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고 전세 매물이 다 소진되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그런 상황까지 극한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 아주 여유 있어. 전세 모자라, 월세가 많아. 전세를 갈까 월세를 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점이지 집이 없어서 고민하던 과거와는 다르더라는 거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의 부산의 전세 거래량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숫자가 굉장히 낮죠. 이제 영상 끝날 때 다 돼갑니다. 막판에 살펴볼게요.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캐치한 사람이 누구냐? 그죠? 저 말고 이런 이야기, 요렇게 터닝 포인트가 생길 때 짚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부산도 방송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도 있고 그만둘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면은 막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에 힘들어하실 때면 와 진짜 시원하게 진짜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요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요 시점이 언제였냐면 8월 이제 조금 간 넘어가던 무렵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인가요? 네. 요 이복현, 요 눈빛 좀 싸나 보이는 분 있죠? 예, 검사 출신에. 이분이 나왔고, 야, 이거 대출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 이거? 대출이 늘어나서 뭐 문제는 안 돼. 집값을 떠받쳐 주니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야, 부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네네, 사람들이 빚을 갚는다고 소비를 안 한답니다. 부가세 작살났습니다. 이거 집 사고 팔고 해서 거둘 수 있는 취득세 또 뭐 양도세 이거 거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세에서 많이 작살났어요. 그 물건 안 팔린다는 말이잖아요. 부가세가 작살난다는 말은. 부가세가 작살나면서 갑자기 법인세 줄여준 것도 있는데 법인세도 작살이 나고 있어요. 이거 부동산 조금 띄우는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 대출 규제 50년 주담대를 한다고? 야 그거 안 되겠어. 40년으로 줄여. 부터 시작해서 그게 요때거든요. 요때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매물이 확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매물이 확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요 미세한 변화가 부산만의 일이 아닌데 부산의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 다른 지역도 한번 볼까요? 광주도 살벌하거든요. 광주 매물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 집계가 광주 사랑방인가 거기에서 집계가 되다가 거기 더 이상 안 하고 네이버로 다 넘어오면서 요때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요 변화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의 변화는 요것이 의미가 있더라. 근데 요 부분에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주 대비 제가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드리면서 전주 대비 뭐 조금 늘어났네요. 줄어들었네요. 전주 대비 같은 날을 견주어서 비교하면서 근데 갑자기 이상 현상이 나타났네요부터 시작해서 전주 대비 매물이 1% 늘었네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는 전주 대비 매물이 2.5% 늘어났네요 라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광주는 이 전주 대비 매물이 3% 늘어났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정도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시절에도 갑자기 2% 3% 이렇게 늘어나는 시절이 잘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재밌게 해석하는 언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또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다면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거겠네요. 반대로 뒤집어서 과거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던 시절,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격이 오르니까 매물을 걷어들였죠. 오늘 팔면 손해예요. 내일 되면 5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반대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매물 부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 앞지를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기울기가 가장 가팔라서 요 수치를 비교해 보시면은 부산이 점점 대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매물 또한 반등하는 현상 누가 짚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야, 가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사도 오고 이것저것 때문에 이사도 많이 하고 집도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매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팔려고 물건을 내놨는데 안 팔리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전세로도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매물이 같이 나오면서 이게 같이 늘어나죠. 단순히 전세뿐만 아니고 월세도 최근 들어서는 월세 매물 또한 같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 매물, 전세 매물은 연초부터 감소세를 쭉 이어왔어요.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시장에 돈줄을 잰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부산만의 문제 같으면은 일시적으로 이러고 말겠지 할 텐데 서울, 수도권, 기타 광역시 모두 요 현상을 겪고 있더라. 근데 이 반등 시점이 너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정말 한 6천 건, 부산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한 6천 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은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월간 거래량이 뭐 전세 거래량이 거의 3천 건 정도 나오기 때문에 2천 건, 3천 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텐데 많은 상태 지금 전세 매물이 12,000개 시장의 매물이 넉넉해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재차 매물이 늘어난다. 거기에다 금리까지 늘어난다. 세종시 오늘 심각한 부분 뭐였나요? 전세 대 월세의 비중이 1대1이 무너져 내렸죠. 그 최근 2달 동안에 뭐 전세 0.8, 월세 1 이럴 정도로 이 선택의 폭은 충분히 임차인에게 있더라. 그래서 뭐 내가 나도 한 2채 정도 가지고 나도 임대인 노릇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뒤늦게 참전했다가는 자금 사정에서 좀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세 매물 대구와 부산 엎치락값치락 왜 이렇게 사이좋게 갑니까? 왜 이렇게 사이좋게 갑니까? 예. 부산과 대구 크게 다르지 않다. 야, 네가 부산에 대해서 뭘 아는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1년 반 이상 듣고 있지만 똑같은데? 부산이랑 대구랑 흐름이 똑같은데?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었지 흐름이 똑같이 가요. 동조하라는 이런 말씀들도 드렸었고요. 이 사이좋게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댓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9월 부산 분양 가구 5,800가구.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뭐 에코시티인가요?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치려나요? 지금 이렇게 모든 밑작업하고 특례하고 모든 다 하는 것이 결국은 PF 시장 부실도 막아야 되고 건설사 분위기도 좀 띄워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9월에 분양가 입주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분양가구 5,800건이나 분양을 하려나? 9월에? 아니죠. 입주가 몰려있죠. 해운대 해무님. 네. 입주가 몰려있는 것이 거래 건수에 영향을 미치나? 아마 전세 시장에는 좀 이렇게 좀 오래된 곳들, 낡은 곳들이 좀 덜 채워지는 그런 곳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방친구님,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요 댓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비스트님. 이 정부는 정말 미친 것 같네요. 근데 어느 정부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 2020년도에 허위 매물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집값을 띄우고 싶어서 완전히 혈안이었어요. 완전히 띄우고 싶어 혈안이어서 시장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 네이버에 보면은 이래 허위 매물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그 폭등하는 시기에 야 허위 매물 이거 다 없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또한 집값 폭등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었거든요. 뭐 이놈의 정부나 저놈의 정부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까지만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 뭐 대출을 많이 내줘가지고 뭐 취득세나 이렇게 조금 취하고 아마 그 위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나 뭐 취등록세 이런 것도 양도세 이런 것도 사람들 다 빠꼼이라 가지고 전부 다 뭐 양도세 비과세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노리고 움직이지 넙죽넙죽 이렇게 막 아무 값에나 팔고 뭐 아무 시간에나 팔고 정부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안겨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부가세 법인세 걷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달러값 달러 빚내가지고 달러 빚내서 달러 빚내서 집 사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황당하기는 하죠. 네. 아무튼 특례 보금자리론 시즌 2 또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필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도리님, 네, 고도리님, 고맙습니다. 이 악플 정말, 요즘에는 정말,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덜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뚱님, 갈수록 매물이 더 늘어나고, 거래는 안 되고, 요건 틀린 말입니다. 요거 거래는 안 되고는 틀린 말이에요. 거래는 많이 돼요. 일단, 8월달 거래량도 정말 많으면 2,400건까지. 8월의 거래량 많으면 2,400건까지. 이거 올해 최고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또 9월의 거래량도 이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아까 특례 보금자리로 남은 거 보셨죠? 이 정도 수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외칠 거예요. 자, 본격적인 가을장이 도래되었다. 본격 가을장이 도래되었다. 요거 아니라고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본격 B2가 시작되었다. 이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전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시장 아니더라. 본격적인 가을장이라는 것은 없더라. 과거의 거래량 살펴봤을 때도 본격적인 가을장 이런 거 없었다는 거,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평균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뭐 정책이 나왔거나, 금리가 떨어졌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거래량이 폭증했지, 가을이라고 폭등하는 현상은 없더라.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칠게요. 네. 요거 영상 앞부분 다 못 보신 분들은 요거 앞부분 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편집해서 내일 다시 올려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1일 브리핑 원래 하던 대로 조금 시간은 늦어질 듯한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통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